오늘의 사연은 시모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 죽은 시누이의 유품으로 복수한 사연입니다. 뒤에 엄청난 반전 이야기가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누이는 초등학생 시절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는 시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와 비슷한 나이여서 그런지 매일 제가 하는 행동에 태클을 겁니다. 넌 부모님이 없니? 집안 교육을 어따구로 받았길래 행실에 이러니? 내 딸이었으면 분명히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끌끌 이라던가, 결혼을 했으면 응당 남편을 받들고 내 인생보다는 가족에 헌신해야지, 맨날 취미생활이나 하고 쯧쯧 같은 소리로 계속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앗 하는 표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어렸을 적 죽은 아이와 저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듯해서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희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딸의 유품인 인형이 있습니다. 시누이가 입원을 하고 나서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 인형. 시누이가 병사하고 나서 3년 정도 정신적으로는 조금 병들어 있던 시모가 어디를 다니던 손에서 떼놓지 못했다는 인형입니다. 어렸을 때 시누가 가지고 놀았고 오래되어서 완전히 너덜너덜한 인형입니다. 머리카락 부분은 완전히 떡이 졌고 눈 부분은 얼마나 만져댔는지 닳고 닳아 전체적으로 하얗게 떠있죠. 몸이나 얼굴 부분은 손때로 인해 더럽고, 솔직히 말해서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약간 척키 인형이랑 비슷해서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시모도 인형이 그렇다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빗질도 하고 비누로 싹싹 씻고 해도 낡고 약간 공포영화에 나올 듯이 섬뜩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인형이 시모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시누이의 대신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으로 그 너덜너덜한 인형을 손녀에게 내보이면서 땡땡이란다, 친하게 지내주렴 하고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딸은 무서워하면서 울곤 했지요. 손녀를 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혼났지만 항상 그러고 나면 시모는 저랑 제 딸에게 괜히 화풀이를 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본다거나 아이 머리를 괜히 퍽 소리나게 때리고는 했죠. 계속 참고 있었지만 이제 좀 적당히 좀 하지 라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시부모님이 3박 4일로 여행을 가게 되어서 이참에 시모가 그렇게 아끼던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그 인형으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형체도 못 알아보게끔요. 통쾌합니다. 그 인형 너덜하고 더럽고 무서워서 보기만 해도 정말 싫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 완전 절규했습니다. 인형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 아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라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취미는 인형 만들기입니다. 제법 오랫동안 한 취미라서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해도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너덜너덜했던 인형을 재생시켜봤어요. 머리카락은 비슷한 색의 섬유를 사와서 심고 손때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긁어내고 재도장, 하도 만져대서 하얗게 떠버린 곳은 파스텔 등으로 얕게 오버메이크 했습니다. 마지막으론 당시 앨범을 참고 삼아서 시누이가 가장 좋아했던 옷을 인형 사이즈로 만들어 입혀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워낙 인형을 좋아해서 그 인형 자체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금 관리하면 훨씬 나아질 텐데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본 보람이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로 깨끗해진 그 인형은 어두웠던 표정마저 밝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바뀐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사실 계속 인형이 더러운 게 신경 쓰였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몰랐었다고 말했죠. 인형이 더러워지면 딸에 대한 생각도 왠지 낡아지는 것 같았다고. 내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도 손녀가 생겼을 때도 기쁘긴 했지만 모두가 점점 어렸을 때 죽어버린 내 딸을 잊어가는 것 같아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또 저와 시누이는 미묘하게 닮은 구석도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슬퍼 그냥 못된 마음이 들어 싫은 소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괜한 심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었지만 얼굴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울면서 말해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결국 같이 울고 말았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취미생활에 싫은 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 시댁으로 놀러가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놓으시던가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해도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뭐 조금씩이지만 사이좋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결과는 다 좋은 것 같긴 해도 시모가 아꼈던 인형을 제 마음대로 건든 것이 나쁜 의미에서 복수라면 복수일까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으로 시댁에 갔을 때 왜인지 30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온 건데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라고 말하자 그 상품권은 무려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가 그 인형을 무서워했을 때 남편과 같이 시모를 혼내면서 그런 지저분한 옛날 인형 같은 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시곤 하셔서 인형에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항상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딸의 유품이니까 소중하게 대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모가 인형에 집착하고 무엇보다도 점점 불길한 모습으로 낡아져가는 인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곤란하셨다고 합니다. 병으로 죽어버린 딸이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을 무섭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어쨌든 남자로서의 프라이드 같은 걸로 인해 시모가 가끔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시해버리곤 하셨다 합니다. 그것이 시모의 마음속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으로 변하고 결국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번에 제가 깔끔하게 고친 인형을 보고 무섭다고 느낀 감정이 조금 사라진 시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사서 주고 싶어 했지만 무엇을 사야 좋아할지 전혀 감을 못 잡은 모양이야 라고 시어머니가 말해주셔서 벅찬 마음에 그냥 일단 상품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형을 고치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뒤 꿈을 꾸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와선 무엇인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마워요, 안심했어요 라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곤 하얀 원피스의 치마 끝을 양손으로 잡고는 머리를 꼬박 숙이며 공주님이 하는 인사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죽은 시누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시누이라고 금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겠지 라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번에 별 생각 없이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가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죽은 시누이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인형으로 특히 공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스커트의 양쪽 끝을 잡고 머리를 살짝 숙이는 공주님 인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실 나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고 화났던 생각들이 제 마음에 쌓여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까 화를 내볼까 하다가 치근한 마음도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한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몰랐네요. 여튼 복수 아닌 복수를 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요즘 아줌마들이 어디에서 성욕을 해소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여자들의 욕구 해소, 장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의 성욕은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주변의 30대 후반, 그리고 40살이 넘어가는 언니들을 보면 성욕이 정말 왕성합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길고 두꺼운 막대기가 보이면 씩 웃으며 저를 쳐다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말하는 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그동안 쌓인 욕구를 다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즘 여자들이 어디에서 그동안 쌓인 욕구를 다 해소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여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 우리나라 길거리를 둘러보면 남자들을 위한 업소가 많은 대요 사실. 이런 곳들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죠.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 전용 업소를 가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에 갑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겐 친구랑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낮에는 동남아 여행을 재밌게 즐기죠. 본 게임은 밤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낮에 여행을 다 즐기고 이제 욕구를 해소하러 여성 전용 업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엔 젊고 몸 좋은 동남아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 남자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에 다녀온 여자들이 후기를 통해 남자들의 전부를 공유합니다. A 남자는 어떠한 기술이 좋고 B 남자는 어떠한 기술이 좋다 고 말해주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남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다녀온 여자들이 쓴 후기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고 왔다. 남편한테서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경험을 하고 왔다.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지저분한 후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오매불망 내 여자가 한국에 오길 기다리죠. 정말 남자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런 후기들이 많을까 궁금해서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남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정말 몸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절대 가진 않을 겁니다. 전 아직 젊고 동남아까지 가서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후기를 보다 보니까 유독 인기 있는 동남아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선택한 여자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2달까지도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 남자에겐 중간에 돈을 더 내서라도 연장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저로 인해 알게 되었으니 아내나 여자친구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장 마사지. 여성 전용 업소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장 마사지입니다.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광고하고 전화만 하면 고객의 집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남성을 보내주는 방식이죠. 집으로 부르는 여자도 있고 모텔에서 방을 잡고 남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할 때 원하는 스타일의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남자는 단순히 안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벼운 안마로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한 부위가 있는 여성들이 부르는 목적도 있지만 수위에 따라 더 다양한 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업소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면 물론 그런 서비스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남자 마사지사와 손님 둘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은근히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사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일하는 남자들의 외모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키도 크고 근육질, 몸매의 훈남 스타일의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가 봐도 근육질인 남성들을 보면 여성들의 마음이 설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몸매 좋은 남성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발 마사지부터 경남 마사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원하면 더 특별한 마사지도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오는 남성, 도우미를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제가 아는 언니도 주말에 남성 출장 마사지를 불러봤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모든 것들을 입으로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너무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다른 날엔 남자를 2명 불렀다고 합니다. 몸 좋고 잘생긴 훈남이 와서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2명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건 남자와 모두 로망일 텐데요. 이 언니는 출장 마사지를 통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한 것이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버 정책상 여기까지만 말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번째, 업소 남자들에게 빠져버린 여자들.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나 출장 마사지나 여기서 한 번 즐기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이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면 될 걸. 여자들은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업소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는 것이죠. 문제는 집에 있는 남편과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 그 남자에게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업소 남자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운 속옷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남자와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 공세까지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업소 남자는 여자를 더 이상 가치 없다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요즘 여자들이 어디서 성욕을 해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 두 번째, 출장 마사지. 세 번째,
업소 남자들에게 빠져버린 여자들. 오늘 수업은 정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요. 특히 동남아까지 가서 여자들이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에 가지 않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어서 여자가 이런 곳에 가는 걸 상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오라버니들이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우선이겠죠? 오라버니들이 멋진 남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 은정이가 앞으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